요즘 빌라 경쟁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쵸. 경쟁률 많이 높습니다. 네. 근데 우리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디에 들어봤어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너무 좋다고 소문난 지역,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주 소개되는 지역은요, 경쟁이 높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람들이 관심 안 갖는 지역,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준신축 빌라를 보러 가려고 해요. 빌라도요, 경쟁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되죠. 네.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이 단기 매도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모두 살펴볼 겁니다. 가시죠. 네. 강동구 암사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암사동에 있는 빌라는 처음 보러 오시죠? 네, 처음이에요. 네, 처음 보러 왔는데 비가 반겨주네요. 오늘 경매 물건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5호선 명일역에서 도보 13분이고요. 그다음에 암사역 8호선 거기서도 도보 13분이에요. 가깝진 않네요. 근데 이 어디까지나 네이버 지도상의 도보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걸어보시면 뭐 10분 안쪽에 갈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자, 우리 5호선 명일역 타면 어디 가기 편하죠? 광화문, 여의도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죠. 네. 광화문까지도 한 3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여의도도 5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호선 한 번 환승을 해야 되긴 하지만 강남까지도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일자리까지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강동구에 있고 동쪽 끝이라고 해서 네. 서울 일자리 접근성이 멀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약간의 뭐 구릉지 조금은 있지만 어때요? 이 정도는 평지죠. 네, 거의 뭐 평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쪽 인프라 좀 보셔야 되는데 인프라 중에서 중요한 거 우리 빌라 볼 때 초등학교죠. 네. 천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천호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려요. 아. 그게 다소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면 혼자 다니기에는 다소 먼 거리일 수는 있어요. 한 4학년 정도만 되면 혼자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저 어렸을 때는 3, 40분 거리도 그냥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잘 되어 있죠. 네. 그냥 뭐 먹는 거, 그리고 병원, 식당, 슈퍼 이 정도의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도배하고 막 인테리어 하는 집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빌라 사고 팔고 하는 거래량도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늘 물건 다 온 것 같은데요. 동네가 막 복잡하진 않아요. 다만 오늘 경매 물건은 이쪽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아, 골목 안쪽이에요? 네. 아. 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그래도 길이 넓네요. 길 넓고 물건 다 왔어요. 너무 막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조금 들어가면 이제 보여요. 물론 우리 빌라가 대로변에 있으면 조금 더 가격을 받긴 하겠지만 안쪽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가격을 못 받거나 못 팔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맞는 가격대를 우리가 잘 책정하면 되는 거죠. 오늘 물건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잠시만요. 이쪽으로 와서 같이 보시죠. 이 물건이 성우 스타팰리스 크죠? 네. 그리고 102동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뒤에 101동이 있겠죠. 네. 단지형 빌라입니다. 아. 확실히 단정 빌라가 크죠? 네. 그리고 단정 빌라가 장점이 많아요. 일단은 관리가 잘 돼요. 우리 이제 빌라도 건물이잖아요. 네. 빌라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엉망이 돼요. 어느 정도 외벽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옥상 방수 관리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관리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몇 개 층으로 돼 있어요? 2, 3, 4, 5, 6, 7, 7층까지 있죠. 어떻게 7층까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전체 건물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중요하진 않아요. 네. 빌라도 보시면 빌라 4개 층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6개 층으로 돼 있어요. 어. 왜 그럴 것 같아요? 근생 껴 있나요? 예, 근생이 껴있는 것 같습니다. 표제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보통 이제 한 층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2층에 지금 근생을 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정 빌라다 보니까 일조권 사선제한 협의하에서 한쪽만 깎으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올렸는데도 위에서 이제 깎이는 부분이 많이 없죠. 네. 예, 이게 또 단정 빌라의 장점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근 다다다다 올리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네. 한 개 층은 건축 심의 받아서 더 추가를 했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복층 102동도 그렇고 101동도 보면 복층이 있습니다. 일단은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옥상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약간 좀 아쉬운 점이긴 해요. 이게 옥상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이제 빌라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끔 답답할 때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도 쐬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아, 그러네요. 그게 약간 단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동일한 땅 위에 호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대지권은 굉장히 좀 작겠죠. 아. 그게 좀 단점이에요.
대시권 작으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땅을 그만큼 작게 소유하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어요. 몇십 년 이후의 일이겠죠? 이게 뭐 재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따로 부수고 뭐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아무래도 불리한 요소가 있겠죠. 자, 보니까 101동, 102동 합쳐서 지금 29개 호실로 되어 있어요. 오, 맞네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근생이 껴있어서 지금 세대당 한 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주차 대수는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저희는 어디예요? 저희는 101동입니다. 아, 101동 401호 물건이 나왔으니까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자, 이쪽이 102동이고요. 대기동은 주차 자리가 적네요. 저 뒤쪽으로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우리 주차 대수를 세어보려고 했으나 여기 이제 주차 관리 현황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총 몇 대 가능한지는 나오진 않은데 제가 대략 좀 세어보니까 23대까지 좀 가능해요. 여기만요? 아니요, 101동, 합쳐서요? 102동 합쳐서. 아, 그러니까 29세대인데 도생에 근생 껴 있는데도 23대면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저녁에 잠깐 뭐 이중 주차한다라고 하면 29세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29세대 보니까 2개 호실 빼고 나머지는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7세대는 지금 주차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무리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세어봤는데 네. 총 32개 호실로 되어 있네요. 3개 호실이 어디서 생겼죠? 제가 표제부 확인했을 때는 29개 호실이었는데 네. 왜 다르죠? 현황이 좀 다른가 봅니다. 근데 이제 32개 호실에서 2개 호실을 빼니까 지금 30개 차량이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불만 없이 주차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쵸. 근데 오늘 경매 물건 401호는 현재 번호판이 없어요. 그럼 현재 아무도 없을 수도 있겠죠. 네.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401호여서 구조상으로 봤을 때 저쪽이 1호, 여기가 2호, 여기가 3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401호 저쪽이네요. 와, 401호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옆 건물이랑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죠. 네. 옆에 건물 보면 오늘 물건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거든요. 근데 여기 바로 옆에서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네.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가 향이나 조망이 나쁘다라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시세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직접 거실 창을 열어보면 제일 좋긴 한데 지금 안에 거주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깥쪽에서 일단 확인을 해보시죠. 예. 이쪽까지 와야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201호, 301호, 401호예요. 401호는 뭔가 설치가 하나 더 돼 있죠. 옆집 옥상에서 이렇게 점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전바를 더 해놓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 401호가 그나마 다행인 게 향은 서양이긴 하지만 어때요? 조망은 좀 확보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바로 건너편 건물에 옥상 뷰가 보이긴 하겠죠. 근데 옥상 넘어서 막힌 건 또 없으니까 그쵸. 장점일 것 같고 서쪽 서양이잖아요. 그러면 서쪽 햇빛도 잘 들어오겠죠. 네.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빛은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2층이랑 3층은 확실히 가리잖아요.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예. 혹시나 이 건물 넘어서 가릴 게 있나 봤는데 가리는 건 없네요. 조망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시 넘어가시죠. 네. 우리 내부를 살펴보기 전에 어떤 물건인지 경매 정보도 한번 봐야죠. 네. 일단 오늘 물건이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성스타 팰리스고요. 101동 401호 물건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지구원은 7.7평. 그래도 잘 나오네요. 그리고 건물 면적이 12.6평이에요. 감정가는 4억 2,800이고요. 한 번 유찰돼서 3억 4,200에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을 보시면 2021년 11월 24일 날 설정한 근저당리 말소 기준 권리예요. 자, 임차인 현황 보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하지만 임차권 등기 설정을 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보증금액이 5억이에요. 크네요. 근데 시세 확인해 보시면 이거 5억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도 입찰을 못하는 물건이었겠죠. 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면 허그에서 대항력 포기를 했고요.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를 했습니다. 허그 인수조건 변경 물건이죠. 네. 무슨 뜻이에요?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랑 동일한 물건이에요. 뭐 이럴 경우에도 임차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확인해 봤더니 한 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황 조사서 보니까 또 임차인의 가족분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문제될 건 하나도 없죠. 없어요. 그래서 낙찰자에게 뭐 이수되는 금액도 권리도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그 임차인분께서는 보증금 다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을 가입을 했으니까 아마 다 받아 가셨을 것 같은데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지 체크는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아이고, 우리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도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집주인이 살거나 아니면 깔세를 놓거나 에어비앤비나 뭐 33엠트도 돌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우편함 보니까 100일 동안 701호, 702호가 없어요. 이거는 저기랑 똑같이 맞추려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물건 401호잖아요. 근데 지금 401호가 이게 한 장이고 납부할 금액이 64,140원이에요. 관리비가. 미납 관리비가 연체된 게 없나 본데요. 이거 제가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여기다가요?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암사 성우 스타팰리스 관리업체죠. 하나만 좀 문의 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 확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관리업체에 전화해봤더니 네. 5월 분 것도 입금이 잘 됐대요. 연체 없이 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누군가 점유하고 계시죠? 점유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관리비는 뭐 65,000원 내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경매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입찰해서 수익을 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고르는 것도 어렵고 권리 분석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100% 물건 추천반에서는 제가 직접 고른 입찰 가능한 실전 물건으로 권리 분석, 지역 분석, 입찰가 산정까지 수업 시간에 함께 합니다. 수업 끝나고 바로 입찰만 하시면 됩니다. 초보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영상, 현장 임장, 법원 체험까지 모두 함께 해드릴 겁니다. 이번엔 이론 말고 낙찰을 경험해보세요. 내부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는데 내부 굉장히 깔끔합니다. 타일이고 바닥이고 천장이고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CCTV도요, 화질 굉장히 깨끗해요. 강 PD님 보이네요. 들어오면 또 이렇게 청소 잘하고 있어요. 건물 상태 너무 괜찮은데요. 이게 다가구였으면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오, 밑에 불 들어와요. 오, 지하철인 줄 알았어요. 엘리베이터 크기 마음에 듭니다. 높이도 있고요. 와, 이거 자개로 모양을 좀 줬어요. 나름 인테리어 했습니다. 네, 13인승입니다. 특이사항은 없고 한번 직접 올라가 보시죠. 네. 계단 너비 굉장히 넓어요. 높지는 않습니다. 샤시가 KCC로 되어 있어요. 복도창이 KCC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내부도 KCC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샤시는 1군 거 좋은 거 썼습니다. 올라오시면 201동, 202동, 203동 있고요. 여기 유모차가 있는 거 봐서는 3인 가족이 살 수 있는 크기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체 마감 상태는 괜찮고 누수 흔적이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네. 구조는 동일하죠. 301, 302, 303호 그리고 401, 402, 403호까지 4층은 확실히 엘리베이터 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은 힘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애기 유모차 또 보이죠. 401호고요.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세요? 안 계시네요. 일단 올라가시죠. 지금 문 상태나 좀 봤을 땐 점유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네. 이 시간에는 좀 안 계신 것 같아요. 화려한데요? 네, 502호 화려합니다. 601호, 602호. 네, 여기 이제 복층역이어서 2개 호실로 이제 바뀌죠.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2개 호실만 들어간 것 같아요. 와, 지금 엄청 많네요. 7층까지 올라왔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상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네, 이쪽 너머에 사실 옥상이 있어야 되는데 6층에 복층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머지 층들은 이 옥상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단점이죠. 저기 벨이 있어요. 이게 왜 벨이 있죠?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벨이 있어요. 설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 여기 문이었나 보다. 아. 문이었는데 복층으로 그냥 뺐나 봐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다가구가 아니니까 다른 층이야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 전유부 401호만 신경 쓰면 됩니다. 401호에 지금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추정하기로는 현재 관리비 굉장히 잘 내고 있죠. 네. 그리고 문 상태나 그리고 우편물 현황 봤을 때 누군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매 정보지 봤더니 기존 임차인의 어머니가 현재 들어와서 살고 계시거든요. 임차인이 나가면서 비밀번호 알고 있잖아요. 임차인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아. 보증보험 가입을 했으면 보증금 다 회수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명도하기 어렵진 않아요. 낙찰 받고 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그냥 전화
전화만 하시면 돼요. 해결해 주겠죠. 네. 아, 내부를 좀 못 본 게 좀 아쉽죠? 네. 촬영 시간을 좀 바꿔야 되나요? 저녁에 할까요? 강 PD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아쉬워서 제가 일단 도면이라도 좀 확인을 했어요. 네. 저희 전용이 12.6평이었잖아요. 요즘 11평, 12평에도 방 3개를 빼요. 근데 이제 확장형 발코니에 따라서 실제 면적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동일한 12평이라 하더라도 어떤 데는 17평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또 13평일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물건 제가 도면 살짝 보니까 실 면적은 한 16.5평 될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엄청 크진 않지만 중간 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확장형 면적이 좀 커요. 보니 작은 방 2개도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방이 좀 작을 때는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작은 방에 침대가 들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아. 우리 물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깨끗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 물건을 사줄 매수자 입장에서 물건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 물건을 사줄 매수자가 가장 많은 수요가 누구예요? 아이가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가족 단위잖아요. 3인 가족. 그럼 아이 방 하나 또 따로 내줘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구조를 보니까 주방 옆에 세탁기, 건조기 들어갈 발코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탁기 발코니도 사실상 좀 봐야 되는 게 제가 빌라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코니 보니 굉장히 또 작은 게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세탁기 큰 거 넣어야죠. 24kg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너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작은 데는 못 들어가요. 그거는 나중에 매도 진짜 어려우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 만약에 문이 작다라고 하면 바깥 창문을 통해서 사다리차 통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는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든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팔리죠. 네. 그리고 오늘 물건 제가 좀 이상해서 등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소유자가 21년 9월 9일에 이 물건을 5억에 매수를 했어요. 5억이요? 네, 물론 우리 시세 조사 해봐야 되겠지만 5억 절대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9월 10일 날 5억의 전세를 마쳤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분양. 네, 이거 기획입니다. 네. 컨설팅이 좀 당한 것 같아요. 아유. 그 당시에는 이 보증보험이 150%까지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150%꽉 채운 금액으로 설정을 해놔요. 매도가를. 그래서 전세도 그렇게 세팅을 해놔요. 네. 그게 아마 5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5억 사람 일단 구해놓고 계약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전 소유자를 보니까 거의 한 1년 전에 3억 4,500 주고 물건을 샀어요. 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에 이 사람의 어떤 차이 그리고 컨설팅 비용까지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무슨 얘기냐면 억계약을 한 거예요. 네. 기존 주인은 한 1억 정도 차익 보고 매도하고 나온 거고 컨설팅 업체는 한 3천에서 4천 가져가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이 물건을 사신 분은 자기 현금 없이 그냥 사신 거예요. 아마 취등록세나 이런 이전 비용도 기획부동산에서 다 해줬을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시세도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런 사고가 나는 거죠. 너무하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일반 거래로 살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일반 거래로 살 때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완전히 부동산 신뢰하고 산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사기 당한 거죠. 근데 경매는 오히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경매는 오히려 깔끔하죠. 네. 그래서 경매를 아셔야 돼요. 경매 물건에 입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알아두셔야 이런 거에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물건 성우 스타 팰리스 굉장히 크죠? 네. 32세대가 있는데 그동안에 실거래가 당연히 있었겠죠. 확인해 봤더니 전용이 11.44평인데 오늘 물건보다 좀 작죠? 7층이에요. 그게 4억 7천에 매도가 됐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7층이잖아요. 네. 이거 뭐 가지고 있죠? 다락을. 다락이요. 다락 높이가 기울어져 있었죠. 네. 그게 1.8m 이하라고 하면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면적만 가지고 비교하면 오류가 날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물건보다는 실상은 훨씬 더 비싼 물건이에요. 아. 그게 4억 7천에 거래가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평수가 있어요. 이게 25년 3월에 불과 3달 전이네요. 12.12평. 오늘 경매 물건보다는 살짝 좀 작거든요. 네. 이게 4층이고 4억 1,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 향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부동산 탐문조사 통해서 이제 우리 향에 따라서도 가격이 뭐 1,000, 2,000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 좋은 향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거보다 비싼 거고 만약에 뭐 비슷하다라고 하면 우리 물건도 그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부동산 한번 늘려보시죠. 네.
부동산 다녀온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우리 일단 실거래 보니까 대략 좀 정리가 되긴 해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건물의 위치나 뭐 향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편차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오늘 주변 이 암사동 일대를 좀 보니까 대략 정리하면요. 최근 3, 4년 된 이 신축급 있죠. 이거는 거의 5억 초반대 물건이 있어요. 오. 물론 이제 대로변에 있어야 됩니다. 큰 길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5년에서 10년 준신축은요 4억 초중반대까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년에서 15년대 그러니까 약간 준구축으로 넘어가는 물건이죠. 네. 그건 3억 후반대 그리고 20년 이상 된 거는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까지도 물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 봤을 때 그래도 4억 내외는 좀 될 것 같아요. 네, 받을 것 같아요. 4억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매물을 보니까 현재 성우스타 팰리스에 물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봤더니 11.44평 오늘 물건보다 좀 작아요. 오늘 물건은 12.66평이에요. 이게 5층이고 4억 3천에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3평 훨씬 더 작죠. 네. 이건 투룸인 것 같아요. 4층이고요. 3억 7천에 지금 금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금매인데 또 새 안고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예, 네. 조금 더 저렴한 거죠. 네네. 적어도 이거보다는 우리 게 훨씬 더 비싼 거죠. 아무리 못 받아도 3억 7천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연식의 매물들 봤는데 오늘 물건이랑 연식이 비슷하긴 한데 위치상으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물건이 4억 천에도 있고 4억 5천에도 있습니다. 근데 4억 천에 있다 보니까 오늘 물건 비교하자라고 하면 4억 천의 매도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 물론 그 물건이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차례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면 4억이든 4억 천이든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단기 매도 현재 시세로 본다라고 하면 약간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적절한 매도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4억이요? 우선 4억? 네. 못해도 4억은 받겠죠. 물론 이제 부동산마다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살짝 좀 안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 큰 길가에 있는 거는 지금 4억 천에 나온 물건들이 있는데 아직 거래가 안 된대요. 물론 빌라는 내놓는다라고 해서 바로 거래가 되진 않아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거든요. 대신 우리 건 안에 살짝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확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살짝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4억에는 최소한 팔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어떤 부동산은 막 3억 8천에 3억 9천에 얘기하는 데도 있고 네. 또 4억 2천 3천 얘기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4억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4억에 매도한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최저가가 3억 4,2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에 매도하면 좋아요? 매도요? 4억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얼마에 입찰하면 좋겠어요? 3억 6천은 너무 많고요. 3억 4,500쯤? 3억 4,500? 네. 맞아요. 4억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지금 최저가에서 사람들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네. 나는 수익 더 얻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유찰시킬 거고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하시는 분들은 최저가에서 조금 더 높였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우리 시뮬레이션이니까 3억 4,500에 낙찰 받는다라고 하면 대출 그래도 요즘 잘 나오긴 해요. 신탁 대출로 80% 받으면 2억 7,600이 가능하고요. 네. 그럼 내 현금 얼마가 필요하죠? 6,900만 원. 네. 6,900만 원이고 우리 취득록세 뭐 이전 비용, 기타 비용 합쳐서 한 600 정도. 초기 투자금은 7,5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오. 그러면 차익은 아까 우리 3억 4,500이니까 네. 5,500이죠? 네. 거기서 우리 비용 나가야 되잖아요. 취득록세 뭐 600만 원, 그리고 이자비도 한 6개월 잡고요. 6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부 수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현재 점유자가 있죠. 제가 봤을 땐 그냥 내보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150 정도 좀 잡아놓고요. 그리고 우리 중개사 사장님한테 수수료 조금 더 드리는 게 낫겠죠. 드려야죠. 그래서 한 300만 원 드리고 그러면 양도세가 한 4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총 비용이 2,230만 원. 그럼 순수하게 남는 거는요. 3,270만 원. 아. 네, 어때요? 아쉬워요? 아쉽지 않아요? 저는 아쉽지 않아요. 이 정도 충분하세요? 아, 충분하죠. 이거. 그러면 3억 4,500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누군가는 이게 좀 아쉽다. 한 4천은 남아야 된다라고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 사실 준신축급의 빌라 3천, 4천 남기기가 좀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네. 안 가본 지역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이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방법들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근데 여기도 아까 부동산 들어갔을 때 안 팔린단 말은 거의 안 하셨어요. 네, 팔린대요. 네. 다만 가격이 얼마냐인 거죠. 네. 네, 이제 마무리하면요. 이 경매는요. 남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역에 줄 서기보다는요. 아직 소개되지 않는 지역에 먼저 가보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돈은요.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가볼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내가 한번 발품
제품 팔아본 이 임장 한 번이요,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을 벌어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 빌라 단기 매도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어떤 지역 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소개된 지역 가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는 지역도 한번 임장 다녀보시면서 남들과 다른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혼자서 어떤 지역 봐야 될지 모르겠고 시세 조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전학찰로 연락 주시면 네, 전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물건 고르는 기준, 조사하는 방법, 그것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오늘 비 오느라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네. 얼른 가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회원님들 만나서 당황하셨겠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역시 배운 대로 이제 안 가본 지역도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촬영 중이 아니었으면 같이 차라도 한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니까요. 아쉽네요. 네. 우리 회원님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네.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